네. 과잉 의료라고 하면 여기에 과잉 진단도 들어가고 과잉 치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말인데요. 과잉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잉이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과잉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에는 이제 고혈압 진단, 그다음에 당뇨병 진단, 그다음에 고지혈증, 골다공증, 암까지도 이게 과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97년도 미국 기준으로 해서 97년도 이전에는 160이 기준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140으로 바뀌었잖아요. 고지혈증도 옛날에는 300 이상을 고지혈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220만 돼도 뭐 안 좋다고 나옵니다. 240이면 완전히 안 좋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가 57살 됐을 때 어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로 이제 뭐 업무차 갔다가 골프를 치다가 졸도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혈압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혈압이 높다고 한 번 혈압을 재고는 혈압이 높다고 혈압 강화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그걸 먹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골프 치다가 졸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행히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또 어떤 중년 환자, 여자 환자였는데 개인의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골다공증이 나온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그다음에 골 밀도 높이는 약을 복용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내분비 내과 의사를 찾아가고 그 의사는 또 초음파를 검사를 하니까 갑상선에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분이 처음부터 검진을 안 했더라면 그냥 운동하고 그랬으면 건강하게 살 뿐이 온갖 병이 발견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근무했던 병원 직원 이야기인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었는데 뭐 직장 검진을 하려고 하다가 폐에서 뭐가 있다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부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더니 혹이 있으니까 열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열어봤더니 과오종이라고 그래서 그냥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갈비뼈를 다 째고 그 젊은 여자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건강검진을 엄청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건강검진을 하라고 직원이 하도 졸르니까 그러면 가슴 사진만이라도 찍어보겠다. 그래서 가슴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오른쪽 폐 아래쪽에 조그만 혹 같은 게 보인 거예요. 그랬다고 이게 암일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또 CT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CT를 찍었더니 정말 앞쪽에 뭔가 혹처럼 하얀 게 보인 거죠. 이렇게 잘라서 봤더니 역시 여기에 또 암처럼 보였죠. 그러면서 정밀 사진을 또 찍어야 된다는 거,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없어졌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 이용식이라고 써 있죠?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제가 하루는 저녁 때 갑자기 오한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폐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암이라고 오인해서 큰 치료를 받을 뻔했는데 저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피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심각한 환자인데 공복 혈당이 140이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당뇨 기준이 14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 이상을 잡다 보니까 140이라고 그러니까 당뇨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혈당 강화제를 먹은 거예요. 근데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저혈당이 와가지고 기절을 한 거죠.
기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140이었을 때 그 의사가 이 약을 주지 않고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당신은 운동을 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라는 지도만 해주고 몇 달 뒤에 다시 검사해보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정상으로 유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그러나 너무 조급한 마음에 그냥 검사 하나를 한 걸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검사를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찾아내면 기준을 낮춰가지고 더 많이 치료하고 이것이 바로 과잉 진단, 과잉 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자를 치료했어요. 근데 요즘은 환자가 될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닌 것 같죠? 의사는 습관적으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보면 꼭 진단을 내려야 되고 꼭 약을 처방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라든가 뭐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는 의사를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죠? 의사도 내가 진단을 못 내리면 뭔가 좀 못난이 같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진단을 붙이거든요. 또 하나, 의료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서 또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또 이런 과잉이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로봇 수술 같은 거죠. 갑상선암에서의 로봇 수술은 사실은 필요한 사람 몇 사람 없거든요. 뭐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라면 여기에 조그만 흉터도 용납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흉터 하나 때문에 이런 그 몇 배나 5배, 6배의 돈을 주고 이런 치료를 받을 불완전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의사들은 왜 이런 걸 하냐? 소송이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법원에서 나보고 입증하라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기준이 140인데 왜 이 사람 치료 안 했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자꾸 과잉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과잉 진단은 목적을 가지고 기획이 되는 겁니다. 또 불안에 떠는 환자도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불안해요. 약 주세요. 이러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약 안 드셔도 되는데요. 저 선생님이 약 줬는데 약 주세요. 그러면 약을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갑상선암이 한창 문제가 됐을 때는요.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저 검사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험금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잉 진단은 뭐 의사 한 사람만 탓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잉 진단의 문제점은 평생 문제가 없는 것까지도 치료받게 돼서 결국은 그 부작용을 또 떠안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부작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원래 건강검진의 목적은 조그만 때 미리 발견하면 나중에 치료비를 아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치료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매년 이 의료 그 보험비가 올라가죠. 그게 바로 다 과잉 진단 때문인 거예요. 과잉 진단, 과잉 치료. 이런 것만 없다면 지금 의료비의 10분의 1만으로도 국민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내서 생명을 구하고 비용을 아낀다고 했지만 사실상 부작용이 더 커요. 그리고 진료비가 더 커졌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테스트라는 것이 바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질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요. 그래서 나온 게 유방 촬영, 갑상선 초음파, 전립선에 전립선 특이 항원, 피 뽑아서 하는 거,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그다음에 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요즘은요 그냥 저선량 CT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고위험군은 무조건 다 CT를 찍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막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과잉 진단의 무기가 바로 건강검진, 선별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갑상선암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여기 보시면은 연간 변화율이 23.5%나 늘어요. 매년. 그런데 병이 안 될 암을 찾아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존율은 늘어나죠. 왜냐하면 어차피 죽지 않을 사람인데, 옛날에는 암 환자를 치료했으니까 생존율이 낮아졌지만 이제는 암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암 치료율이 제일 좋게 빠르게 좋아지는 나라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진실은 뭐냐? 실제로 치료 성적은 똑같은데 건강한 사람을 갖다 넣으니까 그죠? 치료 성적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암에서 다 그래요. 모든 암에서 지금 보면은 해가 갈수록 점점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진한 파란색이 이게 생존율인데 보세요. 갑상선암의 경우는 100%가 넘어요. 이것이 바로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통계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거짓말, 또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 그보다 더 심한 건 통계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게 왜 확산되느냐? 의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추정을 하는 거죠. 전 단계 환자로 치료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병률,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진단이 유행하는 거예요. 환자 편에서는 그래도 나 검사해갖고 이번에 대장암 용종 요만한 거 떼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도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용종 안 떼내도 되는 건데 용종 있다고 다 떼내죠. 그래가지고 암 환자, 그중에 일부가 암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 환자가 늘어나고 그 사람 살아있으니까 생존율은 증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요, 암이 아닌 게로 나왔어요. 어이구 다행이다. 다행은 뭐예요? 검사 안 했으면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건데 그동안에 돈 내고 검사하고 찔리고 그랬는데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잉진단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제가 역설적이지만 건강검진을 피해야 됩니다. 네. 건강검진 피하고 그 대신에 증상이 있으면 잘 지켜보고 증상이 없어지면 그냥 있고 점점 심해지면 의사를 찾아간다. 그런 원칙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원래 간 집안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 엄마도 유방암, 할머니도 유방암이야. 그러면 그분은 유방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소견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상하게 변비가 있다. 그럼 바로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봐요. 그리고 내가 내가 감을 너무 많이 먹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잘 지켜봐서 내가 밥을 너무 적게 먹었구나. 그러면 많이 먹어. 바나나도 먹고. 그랬더니 변이 잘 나왔다.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심해지고 때로는 피가 비친다. 그럼 그때 찾아가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병원에 갔는데 자꾸 검사를 더 해. MRI 찍어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왜 이게 필요합니까? 왜 CT로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왜라고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부하는 용기도 가지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거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의료 재정이라는 거를 무작정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때 써야지 불필요한 검사에다가 이거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과잉 진료를 피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일단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습관. 건강검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어렸을 때 우리가 즐거웠던 시절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온몸에서 막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짜릿짜릿하고 막 힘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막 벽도 뛰어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바로 그런 거를 매일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 안에 어떠한 병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힘이 생겨요. 그거를 과학에서는 면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질병에 대한 관심은 줄이세요. 그거의 가장 뿌리는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부터 너 곧 며칠 안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벽으로 돌아 누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이사야가 궁궐 정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과 죽음도 우리를 주관하는 분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 질병이 뭐냐 이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건강 추구하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네?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보면요, 그러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오토바이 탈 때 산길을 돌아가는데 한쪽에 웅덩이가 파져 있었습니다. 앞에 가던 친구는 웅덩이 하면서 웅덩이에 박혀버렸어요. 저는 그 새길을 보고 새길로 돌아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걸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뭘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그게 뭐예요? 과일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우리 수명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탄수화물을 줄일 거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먹지 말고, 그죠? 만나가 내렸을 때 욕심껏 많이 먹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많이 가져간 사람들 다 썩었잖아요. 그죠? 주 기도문에도 데일리 브레드라고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 1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작게 먹고 채식을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그리고 알코올 음료는 멀리하라. 이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고, 실제로 그럼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나요? 자라 아가라고 하는 이분은 쿠르디안인데 이분은 160살까지 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아제르바이잔 분인데 슈랄리 무슬리모프라는 분은 16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길게 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날까지 몸과 마음이 다 보존된 채로 120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떠올랐어요. 네, 또 지혜롭게 진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교수님, 벌써 8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동안에 교수님 강연 되게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또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여기 그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왔는데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100세 인생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게 몸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되신 대로 좀 오래 살아도 지혜가 더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꾸준히 운동해라. 지나치지 않은 운동, 예를 들면 걷다 뛰다 하는 운동이 좋아요. 무조건 뛰는 것도 좀 몸에 무리고 그렇다 걷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먹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소식, 그리고 채식, 과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고기를 먹게끔 해주셨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죠? 노아의 때부터 이제 고기를 먹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기를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합니다. 네. 무엇이든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교수님, 그동안 이렇게 8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도 기뻤습니다. 네, 저희 100세 인생 언제나 이렇게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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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